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견해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인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하여 변호인단은 수십 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별도의 기일에서 PPT를 통해 상당한 시간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판결 선고 당시에는 단 4-5줄의 간략한 설명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였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 제시나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내란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증거조차 제출한 바 없습니다.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란죄의 수사에 착수하였을 뿐입니다. 한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이나 다른 여러 행위가 결합하지 않으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상이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수사의 경과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는 증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 추정적 판단을 한 것이며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35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법과 양심에 의한 논중의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은 법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당사자의 불복을 야기한 것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